대만의 초프리미엄 아파트 중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는 700~800억이에요. 그 이유가 대만의 초프리미엄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대만인들만의 시장이 아니라 전 화교권 시장을 대상으로 아파트 시세가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서울은 진짜 국제도시입니다. 서울의 프리미엄 주택 가격의 시세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요. 최근 한국 부동산 시장에 다시 불이 붙었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요즘 우리 서울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설명드리면 소리 소문 없이 은근슬쩍 계속 오르고 있다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국가통계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도 마찬가지고요. 또 국토부의 실거래가도 봤을 때 점점 더 한국의 여러 구별로 신고가를 갱신하거나 평균 매매 거래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토호제 이슈 뒤에 적지 않은 부동산 매매를 고민했던 분들이 확신을 가진 것 같습니다. 토호제를 일부 풀었더니만 그 짧은 두세 달의 기간 동안 이렇게 단기간에 집값이 폭등하는 거, 야, 이것은 서울 집값이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많았었구나. 이거에 대한 확신을 준 시그널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토호제가 그전보다도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이게 다시 오르는 추세는 계속될 것 같다라고 판단한 실구매가 가능한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매매에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서울 집값은 견조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지방 부동산은 대표적으로 호재성 있는 지역들을 빼고서는 오히려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대선 기간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이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된 이후에 어떤 변화로 바뀔 것이냐 했었을 때, 통상적으로 진보 정권의 대통령이 당선됐었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논조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매스컴을 통해서 본인의 부동산 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흐름이 좀 예전 진보 정권과는 크게 달랐던 대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MBC 뉴스 아이킥에서 출연했을 때 말씀하셨던 걸 저도 라이브로, 저도 MBC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제 바로 코너에서 저도 직접 라이브로 직접 들었는데요,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진보 정권 때 부동산이 참 희한하게 올랐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흐름을 설명하시면서 세금을 통해서 부동산을 누르려는 건 사실 맞지 않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나 하셨고요. 오히려 안정적으로 공급을 더 늘려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세를 도모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라디오 진행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되물었어요. 부동산 시장의 하향 평준화가 기대되는 흐름이신가요? 라고, 하향 평준화를 유도하실 거냐고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라 안정적인 흐름을 유도하려고 하고, 역사상 부동산은 늘 상승해 왔다라는 표현도 같이 접목하셨어요. 이 얘기는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 자체가 이전의 진보 정권 때 여러 경제 수장들과는, 또는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들의 견해와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예전의 진보 정권 때의 부동산 정책과 달리 세금에 대한 중과세보다는 어떻게든 공급을 좀 늘려보자. 그래서 다른 사람 집들을 웃돈 주고 살려는 것보다도 좋은 새 집도 지어줘서 이거 분양받아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요? 라는 정책적 결을 더 선호하실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억지로 상승하는 부동산 흐름을 누르려는 인위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크게 하실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것도 조금 이전에 진보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는 다른 결로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첨언을 드리자면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거는 선거용 메시지였고, 본인이 예전에 성남시장 때라든가 그 전에 하신 발언들은 세금에 대해서도 중과세해서
불로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때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발언했던 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말을 바꾼다라기보다는 저도 학자로서 제 생각이 달라졌던 적도 있고 공부를 좀 더 해보니까 내가 예전에 틀렸네 라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고요. 또 시장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을 바꿔야 될 때도 있습니다. 경제라는 건 상황이 바뀌면 그 진단도 바뀌고 당연히 처방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말 바꾸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철학이 바뀌었다. 본인이 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는 나도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정치적인 언어적 유의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진짜 생각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고 설사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내심은 아무도 모르니까요. 예전의 정책적 행보와 다른 립 서비스를 해주신 거라 하더라도 그 립 서비스의 말을 또 바꿔서 중과세 때리고 그 다음에 그 규제 강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억제한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내년이 지선입니다. 지자체 선거예요. 그럼 또 선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거에서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가의 행보, 그것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유권자의 표심을 얻는 게 정치가의 하는 일이지. 그럼 그 행보를 또 해야 될 시점이 또 다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해서 지자체 선거에서 서울시장도 민주당이 가져가야 되고 주요 그 광역시도 민주당이 가져가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이 중과세 때리겠다? 이것도 못할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정치적인 판단에서든 경제적인 판단에서든 간에 이게 부동산 시장 과거와 같이 중과세 때려서 시장 옥죄는 정책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정부는 강남 아파트 가격에 대해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요? 이거는 대통령의 그 말씀을 전언하는 걸로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아니 그들이 알아서 비싸게 사고 비싸게 팔겠다는데 그걸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표현이 제일 강남 집값을 바라보는 그분의 시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들끼리 비싸게 사고 비싸게 팔다는 걸 그걸 뭐 어쩌자는 거냐. 그거 할 때 국가에서 정해진 세금이나 제대로 내줬으면 좋겠다. 그거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정말 대부분의 서민들 또는 무주택자들이 원하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저도 강남 가서 살게 해주세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냥 서울에 교통 편한 지역에 또는 수도권에 교통 편한 지역에 알아서 좀 저도 제 월소득으로 연봉으로 구매 가능한 집들 아니면 그런 정책적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가 사실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지 나도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살 수 있게 해주세요는 아닐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을 강남 집값 잡겠다고 때려잡는 정책했다가 괜히 풍선 효과 등등을 통해서 이런 데 집값까지 다 이상하게 올라가 버리는 희한한 현상들이 생기는 걸 우리가 없애고 그건 그들 시장으로 놔두고 안정적으로 좋은 주택 지어서 사회 초년생들, 신혼부부, 그리고 다자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대통령의 부동산 철학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부동산 시장 양극화는 계속될까요? 이 참 불편한 진실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어느 나라가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 안 되어 있는 구분되지 않은 시장이 있나요? 우리 대표적으로 공산주의를 했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중국마저도 중국의 부호층들이 살고 있는 프리미엄 주택 시장이 분명히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조차도 그게 엄연한 현실인데 모두가 국가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살라고 하는 거를 지향할 수도 당연히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편한 현상, 부자들, 그냥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모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양극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양극화되는 이 과정 속에서 나는 프리미엄 주택을 사고 싶습니다. 웃돈을 주더라도 그 동네 가서 살고 싶은 사람들, 그럼 그들이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걸 놔두는 게 이게 그냥 그 현실을 그냥 인정하면 될 것을 그걸 어떻게든 막 바꿔보려고 했다가 부작용만 더 생겼다라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 그들끼리 그건 그렇게 하고 진짜 서민들이 자식들 키우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에 더 내가 초점을 맞춰서 공급을 해보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니까 그 행보를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서울의 상위 0.1% 그리고 상위 1% 사람들의 소득을 기반으로 했었을 땐 그런 사람들의 소득에 기반했었을 때 서울의 초고가 프리미엄 아파트 시장은 유사한 지역 도쿄, 싱가포르, 홍콩, 뉴욕, 런던, 파리 이런 지역의 초고가 프리미엄 주택에 비해서 아직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사람들이 또 거기에 지금이라도 사겠지 하는 것도 나름의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사치적인 거에 혈안이 돼서 무조건 그냥 뭐 투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부동산과 자동차는 참 이것도 불편한 진실이지만 사회주의자, 상징주의자, 지위제적인 성격이 있어요. 무슨 차 타고 다니세요가 우리 나름대로 또 많은 걸 대변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저도 한 시절 열심히 살았고요. 그래서 무명의 서러움을 딛고 이제 저도 스타가 돼서 이제 저도 좀 좋은 데 살아보고 싶어서요. 그 니즈로 가는 거지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얼마 더 차익 실현하겠다라고 꼭 간다? 저는 그게 전부 투기적 수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장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저나 여러분들은 그냥 좋은 집 사서 그 가족들끼리 삼겹살 편하게 구워 먹고 벽에도 멋지게 팡팡하고 이런 데서 살면 되는 것 같다. 저도 비강남 거주자로서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해외 자본으로 인해 강남 부동산이 더 비싸질 수도 있을까요? 저도 일부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와 부동산 흐름이 가장 비슷한 국가가 대만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엎치락 뒤치락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구조와 인구구조 여러 가지 정치구조까지도 여러 가지가 대만은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만에서 가장 초프리미엄 아파트라고 불리우는 곳의 가격이 우리나라 초프리미엄 아파트 그러면 한남동의 나인원 한남 많이 꼽으시잖아요. 기껏해야라는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한 200억대가 제일 비싸다고 들었는데 아파트가 200억대다. 저도 사실 놀라긴 했습니다만 대만에 비하면 쌉니다. 대만의 초프리미엄 아파트 중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는 700~800억 해요. 그럼 대만의 국민소득이 우리랑 유사한 수준이고 대만 타이페이나 우리 서울이나 비슷비슷한데 아니 800억이 넘는다고요? 예, 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대만의 초프리미엄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대만인들만의 시장이 아니라 전 화교권 시장을 대상으로 아파트 시세가 결정되거든요. 동남아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화 문화권의 초 프리미엄 고객들, 이 사람들이 대만에도 내가 집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제가 그거 살게요, 제가 그거 살게요 하면서 가격이 자꾸 올라간 거고 초기 시공할 때도 그런 사람들의 수요까지 고려해서 가격이 그런 수준에서 처음부터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서울은 진짜 국제도시입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손꼽히는 슈퍼스타 도시 그러면 도쿄, 서울 이 두 개가 꼭 들어갑니다. 싱가포르도 들어가고요. 어쩌다 상하이, 북경이 들어가지 상하이, 북경보다 서울이 훨씬 랭킹에서 높은 지수들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울에서 외국인들 거주나 외국인들 투자를 좀 더 원활하게 하는 제도적 개편이 일어나면 서울의 프리미엄 주택 가격의 시세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요. 저는 이것은 올바른 현상은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으로 서울의 여러 가지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자금이 거기에 활용되는 것은 오히려 서울의 여러 가지 볼거리, 가볼거리, 즐길거리가 늘어나는 시너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반포 원베일리라든가 한남, 나인원 한남의 주택을 외국인이 사서 집값을 더 견인했다. 이거 제가 원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서울의 여러 가지 낙후된 재개발해야 될 지역들 중에 일부가 있는데 그걸 외국 디벨로퍼 자금이나 외국계 자금이 와서 그거 개발해서 아시아에 근무하고 있는 여러 글로벌 회사들의 주재원들이 사는 곳으로 바꾸겠습니다 하면서 자연스럽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라든가 중앙정부에서 허용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공원 조성을 일부 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정비를 일부 지역을 해줘야 된다든가 이렇게 우리나라 내부의 시설 투자가 이어지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건 근처 사는 한국인들의 거주 잔지에도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돼요. 그래서 저는 굳이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경로를 만들어줄 거라면 가뜩이나 내국인들이 내국에 투자 잘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지를 늘려서 그런 선순환을 그리는 것으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